자,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의 비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최측근들로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이제는 수사의 칼끝을 유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세목으로 계열사들이 지금 유 씨 일가에 돈을 몰아준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지 정말 벌어진 입을 다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유대균 씨, 네. 유병언 전 세무회장의 장남이죠. 네. 좀 지분도 없고 근무도 네. 하지 않은 계열사에서 상당한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서요? 네, 어저께 이제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예. 대균 씨가 주식회사 세모, 우리가 그 세모 스코알렌이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세모에서 매달 1,000만 원의 뭐 돈을 받은 거, 월급을 받은 것으로 급여 대장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균 씨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 회사에 지분도 없고 뭐 공식적인 뭐 등기 임원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사실상 배후에서 경영을 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럼 이건 결국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뭐 그것은 자기가 등기 임원도 아니고 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서 받았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횡령 배임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수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유대균 씨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도 그렇고요. 또 유 회장의 형인 유병일 씨도 그렇고 또 뭐 차남 혁기 씨도 그렇다고 하고 네네. 청해진 해운에서 엄청난 돈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세월호의 선사인데 예. 청해진 해운에서 월급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문료 뭐 이런 명목으로 매달 뭐 1,000만 원씩 뭐 고정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번 이제 검찰이 좀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죠. 그것도. 예.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 씨 일가가 빼돌린 자금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아도 이제 월급이나 자문료 등으로 계열사에서 받아간 것이 뭐 한 지난 10년 동안에 한 500억 원, 상표 사용료, 뭐 요즘 아주 별별 상표를 다 등록을 해가지고 500억 원 정도 가져갔고 또 뭐 사진이나 그림값으로 50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네. 이거 외에도 뭐 배당금이 수십억 원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적어도 뭐 한 1,500억 이상을 회사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부분 계열사들이 이제 수년 동안 저희가 그 감사 보고서나 이런 손익계산서를 보면 네. 10억 원이나 20억 원대 적자를 냈다가 흑자를 냈다가 이런 했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회사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건데 뭐 회사 재산을 뭐 모두 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회사들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예, 청해진 해운만 해도 자산이 지금 한 330억 원,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부채가 부채가 260억 원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부채 비율이 400%가 넘으니까 사실상 뭐 껍데기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청해진 해운도 보면 뭐 직원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고 대우도 네네. 업계 최악이었다고 하고 말이죠. 네. 안전교육 같은 데는 거의 돈도 쓰지 않았고. 근데 그렇죠. 돈은 정작 이런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요. 유 씨 일가에. 네, 청해진 해운의 지난해 이제 직원 연수비 이건 안전교육 등에 쓰는 연수비인데 예. 54만 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림값으로 뭐 수백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니 참 방망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대표님 어떨까요? 지금 유 씨 일가에게 경영상의 네네. 책임을 과연 얼마나 물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현행 그 상법상에 보면 법인의 과실 책임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에게 이제 그만한 지분만큼의 이제 물리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청해진 해운의 그 출자 지분 관계를 보면 사실상 그 유병언 씨 일가가 대표로 뭐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I1I 홀딩스라는 곳에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책임을 지우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뭐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이제 내부 서류에서 유병언 회장이 이 회사에 실질적 경영 개입을 했다는 그런 관련성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내부 조직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
내부 조직도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돈을 실제로 뭐 고정적으로 받았다는 부분과 예. 내부 그 서류에서 경영 개입의 사실이 뭐 좀 드러난다든가 이런 회장으로 것들은 뭐 명기가 돼 있다고 하고. 그렇죠. 예. 그것은 뭐 실질적 경영 개입이니까요. 예. 1번 사원, 사원 1번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유력한 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세월호 침몰 참사나 이 계열사 비리 책임을 묻는 근거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 저는 정기적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것은 사실상 횡령이나 배임과 연관성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 경영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충분히 뭐 증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표님 지금 유 씨 일가의 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뭐 유병원 씨 일가족의 재산은 크게 보면은 이제 국내 재산이 있고 해외 재산이 있는데요. 예. 뭐 국내 재산은 뭐 지분 가치 등을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합산해서 평가를 하면 한 2,400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해외 재산도 지금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언론 보도 등을 보면 한 1,000억대 정도로 되는 걸로 보아서 뭐 최소한 3,000억은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 측에서 처음에는 전 재산이 100억 뿐이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얼마 안 있다가 또 수정을 했죠. 그렇죠. 수백억 원을 잘못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유병원 씨의 재산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네. 단순히 기업인의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종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재돼 있어서 아마 그걸 좀 분할을 해서 잘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열사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도 또 더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서 감사 보고서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어떤 그런 계열사가 있고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어떤 계모임 비슷한 거, 어떤 뭐 조합이라든가 무슨 뭐 세모 신협 같은 이런 신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법인의 어떤 개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전체적인 관계회사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추산을 하면 100여 개가 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봐요. 100여 개가 넘는다. 예. 네. 근데 또 이 계열사들 지분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건 아마도 뭐 적은 자본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계열사가 많아진 것 같고 또 서로 간의 그 출자 관계도 복잡하게 얽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출자 관계가 복잡할수록 재산의 은닉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가차명을 이용해 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또 나중에 슬그머니 합병을 하고 이런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수천억 원대 부도를 내고 파산했던 기업인이 네. 기업인 일가가 이렇게 다시 또 수천억대 거의 재벌과 같은 규모의 그렇죠. 기업을 일군 거는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죠. 1997년도에 세모가 부도나면서 사실상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근데 10여 년 만에 수천억대 기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저희가 그래서 부도 당시에 많은 재산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은닉된 재산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다른 재테크 수법을 동원돼서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나 보고요. 예.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실제로 부도 이후에 설립된 수십 개의 회사들이 실적이 거의 좋지 않아요. 흑자를 많이 냈다거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업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참 이 부분도 좀 검찰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면 또 이 회생되는 과정에서 1,00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아주 합법적으로 탕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렇죠. 경영을 가졌고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허점을 악용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 재산이 없다고 하면 채권단에서 어떻게 추징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대선 충당금 등으로 이제 털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회사를 어쨌든 간에 빨리 정상화시켜서 매각을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뭐 충분히 악용을 했다고 보고, 그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은닉된 재산으로 뭐 그렇게 된 게 사실이라면 이건 고의부도에 가까운 것이죠. 앞으로는 뭐 이번 법원이 이런 점을 막겠다 하고 있는데 네. 좀 뒤늦은 감이 있죠. 뭐 뒤늦긴 합니다만은 뭐 과거부터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도 이런 데가 있고 해서 부도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사실상 인수 주체, 누가 인수를 하냐에 대해서 정밀 심사가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도 좀 허술하고 매각,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고의부도라든가 이런 비리 경영인이 다시 슬그머니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인수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명문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였습니다.